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보기로 하겠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열흘간 자작나무 숲의 러시아와 바이칼 호수와 치타 호수 그리고 드넓은 몽골 초원과 흰눈이 가득한 러시아 대평원을 질주해 봅시다. 자유와 자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수많은 대화, 별이 가득 찬 밤, 하늘의 낭만을 누려봅시다. 상상만으로 즐겁습니다. 일본의 신간선은 타보았습니다. 20년 전에 일본 출장을 가서 동경, 교토, 오사카 구간을 타보았습니다. 그 30년 전에 L전자 재직 시에 구매처 일본 출장을 자주 갔습니다. 히다치, 미쓰비시, 마쓰시다, 도시바 등 일본 전자 대기업 직원들과 주로 동경에서 미팅을 하면서 저녁에 같이 술도 먹고 같이 놀았습니다. L전자 동경지사가 있는 아카사카는 한국의 여의도와 비슷한 지역인데 근처에 가면은 단골 가라오케가 있고 무제한 술로 노래방도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젊은 여자들이 술도 따라주고 같이 놀아줍니다. 일본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일본말을 배우려고 애썼습니다. 당시 10번 이상 동경 출장을 갔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일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고 노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L전자 현지 직원의 안내로 신주쿠의 라이브 쇼에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남녀가 홀딱 벗고 진짜로 섹스도 하면서 섹시한 여자가 옷을 하나하나 벗으면서 아랫도리 사진을 찍어서 즉석에서 판매도 합니다. 근데 사진은 왜 살까? 진작 아무 의미도 없지 않은가? 실제로 섹스를 하든가 그냥 봤으면 됐지. 그 밑부분 사진을 집에 가져가서 뭐를 할 건가? 손님 중에 희망자를 뽑아서 무대로 데리고 와서 그 여자랑 즉석 섹스도 합니다. 참 대단한 30년 전의 일본입니다. 우에노는 한국의 영등포하고 비슷한 곳인데 핍쇼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운데 무대로 여자가 나와서 온갖 섹시한 포즈를 취하고 자위도 합니다. 그것을 둘러싸고 둥그렇게 벽을 만들고 그 바깥으로 한 명이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고 창문을 내서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판기 구멍이 있어서 돈을 넣으면 10분간 볼 수가 있는데 돈이 떨어지면 다시 돈을 넣어야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창문도 들여다보다가 성욕이 충만해져서 그 방에서 혼자 자위를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은 보는 문화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한번 가본 후에 실제로 섹스를 하거나 만지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뭐하나 하는 생각에 두 번 다시는 안 갔습니다. 우에노의 어느 술집에 들어가니까 입구에서부터 완전히 깜깜합니다. 종업원이 후라시로 안내를 해주는데 자리에 가서도 여전히 깜깜해서 거의 안 보이는데 젊은 여자가 옆에 앉아서 술을 따라줍니다. 희미한 빛은 있습니다. 여자가 손님의 다리도 더듬고 멋있다 그러면서 수작을 걸어옵니다. 일본말이 서툴러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혹시나 왕창 바가지를 쓰거나 야쿠자한테 뒤질나게 얻어 터질까봐 적당한 선에서 나왔습니다. 그 여자랑 술 취한 김에 키스를 했는지 여자를 더듬었는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는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모든 게 30년 전의 일입니다. 한 번은 후배랑 출장을 갔는데 아카사카의 한 주점에서 한국 여자들과 우리 남자들 넷이서 밤새 고스톱을 쳤습니다. 술집에 한국 여자들은 고스톱으로 우리 남자들 껍데기를 벗기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고스톱이 무진장 잘 되어서 무진장 돈을 많이 땄습니다. 새벽에 딴 돈을 다 여자들에게 돌려주고 나오니까 여자들이 미안한지 해장국도 사주고 공항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참 오래전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한심하기도 하고 또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다른 회사로 옮기고 몇 번 더 일본 출장을 가고 신간선도 타보았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대륙 횡단 열차라고도 하는데 총 길이가 9,900km에 달합니다. 6박 7일 동안 러시아의 60개 역을 지나갑니다. 러시아 동쪽구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서 하바로프스크, 치타호수, 이르쿠츠크, 노보시비로스크, 옴스크를 지나 모스크바까지 갑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유럽 철도를 이용해서 핀란드의 북유럽이나 스페인의 서쪽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북한 평양까지도 철도로 갈 수가 있고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를 이용을 해서 중국 북경이나 홍콩까지도 철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라시아 대륙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70%가 유라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에 막혀서 유라시아 대륙 시대에 고립된 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통의 장에서 고립된 섬이 아닌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배로는 40일이 걸리는데 시베리아 철도로 가면 15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남북이 협력을 해서 그 철도길이 열려야 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인구 60만 명으로 중국과 북한과 국경을 접하는 러시아 극동 군사기지입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 본부가 있으면서 무역 공영이 발전했습니다. 미녀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갑니다. 동해시에서 페리를 이용하면 30시간이 소요됩니다. 1860년도 이전에는 러시아가 아닌 중국의 영토였습니다. 중국 청나라는 1800년이 시작되면서 심각한 국력 쇠퇴를 겪습니다. 1616년 누르하치가 청나라를 건국한 지 200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개박살이 나게 생깁니다. 청나라가 영국과 벌린 아편전쟁은 청나라를 완전히 종이호랑이로 만들어버렸고 서구 열강의 먹잇감이 되게 됩니다. 1840년부터 42년까지 1차 아편전쟁의 패배로 난징 조약에서 청나라는 영국에게 홍콩섬을 내주게 됩니다. 1856년부터 1860년까지의 2차 아편전쟁의 패배로 베이징 조약에서 청나라는 영국에 홍콩 주룽반도를 내주고 러시아에게는 연해주와
하바로프스키를 내주게 됩니다. 이때부터 블라디보스토크는 청나라 영토에서 러시아 영토로 변하게 됩니다. 1840년 청나라 황제는 8대 황제 도광제입니다. 1860년도 청나라 황제는 9대 황제 한풍제입니다. 청나라 7대 황제는 가경제입니다. 가경제 제위는 1796년부터 1820년까지입니다. 가경제부터 청나라가 몰락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가경제와 도광제를 합해서 가도 중세의 시대라고 합니다. 몰락한 시대라는 거죠. 가경제와 도광제 해서 가도 중세. 가경제의 아버지는 걸륭제입니다. 청나라의 위대한 황제로서 중국 영토를 역사 이래로 가장 최대로 넓은 황제가 바로 걸륭제입니다. 근데 어째 아버지는 청나라의 최전성기를 누르는데 아들은 쪼다같이 쭈그러졌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그 누구도 앞날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는 전 세계 최고의 막강한 제국이었던 청나라가 불과 100년 만에 서구 열강에게 힘없이 무너질 줄이야. 가경제 이전에 그의 아버지, 조부, 증조부 3명 때는 중국은 전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4대 황제 강희제, 5대 황제 웅종제, 6대 황제 걸륭제의 재기간은 합해서 150년에 달합니다. 청나라가 1616년부터 1911년까지 존속을 했으니 300년간 역사 중에서 3명이 150년을 통치했으니 청나라 역사의 절반 이상을 통치를 한 셈입니다. 건강도 하고 오랫동안 즐기게도 황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들 3명이 최고 부강한 시대를 강건성대라고 합니다. 하바로프스키는 아무르강 유역에 우수리강과 합류하는 지점입니다. 옛 고조선의 영토입니다. 이르쿠츠크는 몽골 북쪽 인근에 있는데 바이칼 호수 좌측에 있습니다. 구소련의 유배지로도 유명한 인구 60만의 도시입니다. 한반도 인류의 조상이 바이칼 호수로부터 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는 러시아의 3대 도시입니다. 시베리아의 중심지로서 가장 큽니다. 인구 150만입니다. 옴스크는 시베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 115만입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수도입니다. 인구는 1200만이고 1918년 상테페테르부르크로부터 모스크바로 수도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1234년 몽골 타타르족의 침략으로 도시가 다 불타고 주민들이 학살이 되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인구 600만의 항구 도시이고 공업 도시입니다. 모스크바 북동쪽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 근접한 항구 도시입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9,900km의 거리를 7일간 여정을 합니다. 러시아를 종주 통과하는 지루한 이 코스보다는 홍콩에서 출발해서 북경으로 간 다음에 8만원 소요. 북경에서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까지 가서 10만원 소요. 여기서 다시 몽골의 명소인 수도인 울란바토르와 근처에 러시아 바이칼 호수와 우랄 산맥을 본 다음에 이르쿠츠크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갈아타서 모스크바까지 가면 20만원 소요. 거의 한 38만원, 40만원 소요가 되는 거죠. 따라서 홍콩에서 북경으로 그리고 몽골로 그리고 모스크바까지 가는 기차 총비용은 38만원,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중국 만주 하얼빈에서 출발해서 러시아로 가는 코스도 있습니다. 아무튼 총 거리는 1만 킬로에 달하고 기간은 7 내지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비용은 중국을 경유할 때 38만 원이고 러시아 관통 시베리아 횡단 열차만 이용할 수 있는 11만 원이면 됩니다. 2인 1실에 럭셔리한 1등석은 60만 원, 4인 1실은 2등석은 23만 원, 6인 1실에 3등석은 11만 원입니다. 이것이 한 달 전에 예약할 경우의 가격이고 한 달 이내에 예약할 경우는 2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자 혼자서 여행 시에는 각 방에 문이 있어서 밀폐된 2등석보다는 개방된 공간인 3등석이 더 낫습니다. 단 3등석은 코골이, 발냄새, 각종 소음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동양 여자를 우습게 보고 폭력이나 치근대는 러시아 남자들을 막기에는 2등석보다는 3등석이 낫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차 여행은 심심해지기 쉬우므로 책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외국 친구들을 사귀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2층보다는 1층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한국인들을 까레야스키라고 부릅니다. 차내에서는 금주 구면이니까 이를 어기면은 악명 높은 러시아 경찰에게 잡혀갈 수가 있습니다. 기차는 보통 2분에서 30분 정도 정차를 합니다. 10분 이상이 되어야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매점에서는 담배를 안 팔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실내는 25도라 덥습니다. 반팔을 입어야 할 정도입니다. 우랄 산맥은 몽골의 영웅 바토르 우랄을 기념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러시아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길이 2,000km, 고도 1,000m의 산맥입니다. 바이칼 호수는 한민족의 고향이라는 설도 있는데 타타르어로 풍요로운 호수라는 뜻입니다. 낭만의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려면 기간은 편도 10일이니 총 20일을 잡아야 하고 제일 싸게 가는 방법은 동해시에서 페리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기차를 타는 방법인데 백값이 10만원, 횡단 열차 2등석이 25만원이니까 왕복 70만원에 숙박비및 교통비가 듭니다. 미리 준비하는 도시락이나 식대도 하루 1만원 소요시 식대는 왕복 20만원이니까 100만원이면 20일간 왕복 여행이 가능합니다. 하나 기차만 20일 타면 지루하니까 중간중간 내려서 관광도 하고 하루 정도는 푹 쉬기도 하고 다음 열차를 이용해도 되니까 이래하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것입니다. 편도로 횡단 열차를 이용하고 귀국할 때는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도 됩니다. 주어진 시간과 비용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10일이나 20일 동안 러시아 횡단 여행을 하느니보다는 동유럽, 남유럽 패키지 여행,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 남미 브라질의 삼바 축제나 안데스 산맥의 마추픽추를 보는 게 나을